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주요 궤의 64개 중에 제50에 해당되는 화풍전이라 하는 것은 소정자로서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불쏘시개를 아래에 넣어 가지고 솥에 음식을 익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손이라는 것은 들어 넣다의 뜻으로 나무를 들어 넣으면 위에서 불이 피어 오르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 밑에다 불을 지핌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솥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화풍정은 물상을 상징한 것입니다. 물상이라 하는 것은 솥이라는 물건을 상징하여 이 궤를 마련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와 같이 솥이라는 물건을 통해서 솥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솥이 가지고 있는 작용을 가지고 이 글을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솥이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게 되냐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냐? 솥이라고 하는 것이 단정하고 법이 되는 그릇이기 때문에 바로 왕법을 담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솥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되는 그릇이라는 것과 아울러서 솥이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음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단사와 효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화풍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손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풍정, 우물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아래에 있는 나무는 손깨는 나무임과 동시에 쑤셔 넣다가 됐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나무를 쑤셔 넣으니까 불이 피어오르는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나무 쏘시개를 넣어서 불을 피어오르는 손 밑에다가 불을 지피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솥이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솥이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솥이라고 하는 것은 날 것을 익혀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솥 속에 넣어놓으면 이것들이 여러 가지의 음식의 재료들이 화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솥이라 하는 것이 익힌다라는 것과 조리를 해준다라는 개념이 솥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전국 중기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의 전수대는 바로 중한, 즉 왕권을 전승하는 법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성을 갖는 것이 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물자는 막약정이라 모든 물건을 바꿔버리는 것은 솥만큼 잘 바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바뀌어서 나온다 이 소리가 된 것입니다. 단단했던 물건들은 부들부들해지고 비린내가 났던 것들은 비린내가 없어지고 이와 같이 솥이라는 것은 모든 물건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잘 변화시킨 것이 없어서 혁계의 다음으로 바로 이 솥정자로 뒤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상으로 보면 바로 이 손순함으로써
이목이 총명하다라고 말했는데 이목 총명은 이허중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허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면 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육오를 귀로 상징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때문이냐면 이 소정자 꾀에서 바로 유고와 상구에서 솥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목을 쓰니까 이목은 귀는 총하고 눈은 닫고 그래서 이목 총명이 이허중께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체로 보면 득중이 응오가 아니라 여기에 중이라는 것은 유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고가 중을 얻어서 강한데 즉 구이의 강에 상응하고 있는 상하의 괴체를 가지고 있고 괴주로는 상구의 양강이 위에 쓰니 자, 왜 여기에서는 상구를 쓰느냐 이것은 다음 비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우물이라든지 솥에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물을 퍼 올려야 마시는 것이고 솥이라 하는 것은 솥 속에 들어있는 음식을 뚜껑 위로 건져내야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음식은 솥 속에 있을 때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익혀서 위로 건져내 가지고 우리 밥상 앞으로 갖다 놨을 때 솥의 그 의미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구는 그 음식을 다 익혀서 건져낸 것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강제상에서 금물찌공이 그 소린 것입니다. 물에 미치는 공이라는 것이 음식이 익혀갖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이게 금물찌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나 만물에 미칠 수 있는 공로가 오로지 온전히 바로 바로 상구라는 효소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소수자는 음식이요. 사람에게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 소수자는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여러 가지 양념이며 등등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물과 솥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물정자와 솥정자가 쓰이는 것입니다. 바로 물이 들어가야 하고 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혁, 여모이 화식이니 위화식이니 여모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혈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혈자 먹을 식자로 해서 날 것으로 먹은 것을 여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먹을 여자 터럭 모자로 이런 생식, 혈식, 날 것으로 먹는 것을 바꾸어서 이 솥에 의하여 화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식이라는 것은 모두 불을 때 가지고 음식을 마련한 걸 화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익혀서 먹는 것. 그러니 이것이 어느 때부터일까? 포희 유치어 상청이야 상이로다. 복희씨가 이런 솥에서 이런 의미를 취한 지가 오래라는 것을 보면 솥이라는 것은 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지위용은 소위 형물야라 솥이라는 그 용도는 바로 음식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변성이 위속하고 날 것을 변해서 익혀주는 것이고 역견이 위유라 단단한 음식을
솥에 넣고 삶으면 부들부들하게 사람 먹기 좋게 되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탈바꿈시켜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망시왈, 이 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또 보냐면, 손이라는 것은 나무고 이허리는 불이니까 나무 위에 화기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께는 목상의 유한이 나무 위에까지 불기운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먼저 상상할 때 나무 위에 불이라면 뭐가 될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나무 위에 불이 있는 것이 마치 꼭 뭐과 같으냐면 우물정자 수풍정께는 나무 위에 물기가 촉촉하게 있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물기가 있다는 것은 나무 꼭대기의 잎새까지도 반질반질 푸른 빛을 띠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정정지 번영야오, 우리는 이 수풍정이나 이 화풍정의 본래 모습이 꽃이 피고 나무 잎이 반들거린다. 이건 본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특상지라 특별히 이러한 수화로 바꿔보면 물과 나무라는 관계와 불과 나무라는 관계로 보면 이런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목상유화를, 이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수화의 기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도 수기가 부족하니, 바로 화기가 부족하니 모두 사람도 크게 보면 수화뿐이 없는 것입니다. 초목들이 다 수화지기를 갖추고 있으니 기생야에 그 초목이 처음 생길 때는 어떠느냐? 초목이 생기려면 촉촉한 물기운이 이 수기가 나무 위로 올라가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수지 목초면 그 물기운이 나무 끝까지까지 이르게 되면 위 윤액인이 바로 그러면 모두 다 나무가 반질반질하니 빛이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정천지 상출야오, 마치 이것은 우물의 물이 위로 솟아오르는 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수풍정을 했고, 그러면 목상유화는 뭐냐? 목상유화, 기성야에 나무가 다 성숙하고 되면 화기가 현어상하야 화기가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뭇잎이 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기운이 나무 끝에까지 가면, 이것이 나뭇잎이 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다 이 소리예요. 이것은 뭐냐? 상, 정, 기지, 상경야라. 자, 이것은 솥에 그 기운이, 화기가 위로 푹푹푹 쪄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 것이다. 우이 차 역시 일설이라, 나 역시도 이것 또한 일설로서 제 전인지 소미발이라, 바로 이것은 예전 사람들이 밝히지 못했던 참 우리가 한 번쯤 봐야 할 수 있는 이 글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들이 나무 위에 물이 올라간다, 나무 위에 화기가 올라간다, 이걸 가지고 나뭇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고 한다라는 걸로 연결지어 보는 거, 이거 예전 사람이 일찍이 말씀하지 않았던 걸로 우리 한번 이건 참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자, 결론은 개 생물자는 수야오, 모든 만물을 내주는 것은 물이고 성물자는 화야라, 모든 만물을 완성해 주는 것은 불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풍정의 우물이라는 것과 화풍정의 소정자의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만물의 수기와 화기를 통해서 발생해주고 성숙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설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은 온영하니라라고 해서 이 길자는 연문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길형하니라로 읽지 않고 바로 온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이라 하는 것은 팽림지기하라, 솥이라 하는 것은 음식을 삶는 바로 도구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계 하어머니족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풍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래의 음이라 하는 이 초력은 두 개의 발목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효와 3효와 2허 중, 잘못 그렸네. 감중년을 그려놨네. 바로 2효와 3효와 4효, 여기까지 세 개의 양은 바로 배복자는 뭐냐면 솥의 허리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섯 번째에 이 음이라 하는 것은 솥귀, 그리고 삼양은 솥귀 현자로 바로 예전에 솥은 솥귀가 있어가지고 들고 다녀버리니까 그 현이라 하니 이건 정지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솥이라는 물건에 물상을 갖는 것이에요. 그 그릇의 모습으로 이 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바로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가져오셨냐면 주자가 이 쓴 글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솥이라 하는 것은 물상이니 라는 데서 이 글을 쓰신 것이에요. 이 부분이. 자, 궤덕으로 보면 우리가 수풍정에서도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 손목으로 임이화기 치팽리마니 해서 손께가 두 번을 해석한 거예요. 한 번은 나무로, 하나는 들어 넣다라는 궤덕으로. 그래서 손목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나무가지를, 나무로서 불에다가 딱 넣으면 불이 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익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니 이게 솥의 용도이다. 이게. 고로 그 궤가 솥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래에 손은 소냐고 상의 이는 이것은 이따가 다시 말하는 손이 이 소리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손. 그리고 상리는 위에 궤에 있는 이허중께는 원래 이허중은 눈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에 유고를 바로 솥에 귀로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를 귀라고 한다. 이것은 사람의 귀를 말하는 것이지 솥전의 귀를 말한 건 아니에요. 솥전의 귀를 빌려서 사람의 귀로 말하면서 이목총명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목총명의 이자는 솥이 아니라 사람 귀다 이 소리예요. 이것 또한 원래 솥의 귀의 의미를 취함으로 인한 이후에 이것이 전용되어 가지고 사람의 귀를 취하는 상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의미가 있고 유내 손순이 왜 총명지상이며 바로 이렇게 해서 손께하고 이께가 합해지니까 안으로는 사람이 참 손순하면서도 바깥으로는 총명을 이목에다 붙였잖아요. 총명한 상이 있으며 궤변으로 보면 자, 이것이 뭐가 되느냐, 지금 이 궤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 궤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손순하면서 여기에 말이에요.
손순하면서도 바깥으로 이목이 총명하다가 궤덕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궤변에서 보인다 이 뜻이에요. 자, 1차적으로 궤가 손께로부터 왔다 이 소리는 손순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육사가 이 음이 육사라는 이 음이 위로 올라가서 오효에 딱 거하니까 오효에 거하면서 이허중이 되고 아래로 구이의 양을 응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이허중이 되지 않아요. 이허중이란 말이 이목 총명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궤변으로 봐도 이 소리가 손께에서 이허중이 만들어졌다는 바로 안으로는 손순하면서 바깥으로 총명함이 만들어진 것이 궤변에도 나타난다 이 소리예요. 그뿐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육사가 유고가 되니까 또 하나 좋은 것이 나오더라. 유고라고 하는 임금이 구이라는 신하하고 정응을 갖더라 이 소리예요. 이 궤변이 두 가지 의미를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온형이라 하니라 길자는 여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형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의 온형과 우리는 이 제왕들의 원형이 있어요. 그렇게 나눠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둔께니, 숙께니, 임께니, 무망이니, 성이니, 혁이니라는 궤에서 말하는 온형은 모두 대형 뜻이에요. 모든 일은 잘 풀릴 것이다. 대형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대통이에요. 크게 통달하다. 막힘이 없다. 이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대육궤, 삼풍고, 화풍정에서의 말하는 이 세 궤에서 말하는 온형은 뭐냐? 대중지 운에 응하여 대중의 운에 응했다 이 소리가 제왕들이에요. 이게 천자들이에요. 여기에 응해가지고 천자니까 뭐를 해야 돼요? 만사의 모든 통솔을 세우고 유신의 명을 받았다가 뭔 소리예요? 이건 왕업을 이룬 것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온형은 제왕들의 온형이기 때문에 제왕의 온형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대시정본이에요. 대시정본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크게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근본이 바르게 된다도 이제 나라가 창업되어 가지고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온형이 같은 의미라도 달라요. 이건 바로 제왕이 처음 왕업을 창조한 데에서 말하는 온형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정은상현이 이것은 물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여기서 왜 그러면 소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라를 전하는 법이 되는 그릇이 됐을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소정자의 정이라는 우리 음가의 정은 음운상통법으로 말하면 소시라는 이름은 바로정자다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바로라는 말은 옛사람들은 바로정자에다가 뭔 글자를 쓰느냐? 바르다라는 것은 뭐냐? 방정하다 우리는 그래요. 반듯하다고. 우리는 바로정자 앞에다가 모방자를 딱 써요. 방정하다. 방정한 사람이다. 반듯하다. 그럼 방은 뭐냐? 실정야라. 진실하고 반듯한 것이다. 이 형은 바로 솥이라는 형체로 말하려 치면 솥귀는 위에서 이 대치어 상하고 솥귀는 두 개예요. 상대적으로 위에 딱 서 있고 그 옛날 솥 보면 이렇게 딱
위에 솥단지 귀 위에가 서 있고 발은 아래가 또 쫙 원래 세 개로 벌려져 있잖아요. 발은 아래에 딱 벌려서 산발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솥의 가운데 솥통이 어떻게 생겼느냐? 둥글둥글하고 또 안팎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솥단지에는 일정한 막불 유법이 지정이라 법이 있어갖고 지극히 바르지 않은 구석이 없어요. 솥단지 자체가, 이 솥이라는 자체가 정말 법답게 만들어진 그릇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정연후에 바로 이 솥이라는 것이 지극히 반듯한 이유에 성안중지상이라 안중의 형상을 이뤘다. 편안하게 안정되고 뭔가 중후한 그런 상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솥이라 하는 것은 법상지기로 바로 법이 되는 어떤 법상의 그릇으로 이게 전국, 나라를 전할 때에 왕을, 제왕을 상징하는 법기가 된 것이에요.